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날 있었던 ITQ 엑셀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을 풀어보신 분들은 B형 문제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요 시트의 이름을 순서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열의 열너비는 뭘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열은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 내용은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요 A열의 열너비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1, 2번은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특히 어디에서만 제1작업에서만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더 모양도 예쁘고 작업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는 3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4행부터 20행은 행 높이를 2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트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그런데 혹시 시험장에 가니까 시트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시트가 추가가 되고 그런데 또 내 자리에는 시트가 3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시트가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고 시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제1작업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 2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 해서 제2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시트 3번에서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의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고 제4작업은 언제 생기냐? 차트 만들 때 새롭게 시트 창이 생기면서 우리가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1작업, 2작업, 3작업 모두가 이 A열의 열너비가 1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트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쪽 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룹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3개가 다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 A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1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확인을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 그룹 지정이 된 것도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서 A열의 열너비가 1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1 작업에서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의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시고 4행부터 20까지는 20행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요거는 제1작업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30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4행부터 어디까지요? 20행까지. 우리가 20행까지 내용을 입력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20행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2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일 있죠? 요 파일에 가서 얘를 눌러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주시냐면 요 찾아보기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 쓰시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본인의 수험 번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지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내용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이쪽 부분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에 정렬은 숫자의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로 정렬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요. 여기를 누르든가 이 부분을 눌러주든가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글꼴을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굴림으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는 11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 정렬.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오른쪽 정렬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굴림의 11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신다라는 거 그거를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보면은요. 요 시작이 B4부터 이렇게 요 도서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J14 끝이라고 하는 요 J14의 6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맨 위에 있는 필드명을 먼저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요 입력을 하실 때 도서 코드 쓰시고 탭을 눌러주면 바로 옆으로 갑니다. 도서명.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 도서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열은 너비가 조금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넓혀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좀 이렇게 넓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좁으면 또 그때 넓혀주셔도 되고. 그죠? 네, 이 부분은 분류, 지은이, 출간일, 그다음 도서 가격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서 출간일도 좀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서 가격도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북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칸도 좀 넓죠? 그래서 이런 칸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한 셀에 지금 두 줄이 입력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 셀에 어떻게 돼요? 두 줄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셀에 두 줄 입력을 하는 방법은 Alt키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Alt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그렇죠. 엔터키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북, 그렇죠? 대소문자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하고 Alt키하고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그런 다음에 출판사 그리고 그 다음에 할인 여기도 할인 가격 여기도 Alt 엔터를 눌러서 단위 땡땡 원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행 높이가 안 맞았을 때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행의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아래로 열 단위로 이제 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엔터 눌러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가서 보면은 병합이 되어 있는 칸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세 칸이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쳐질 때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 홈에 보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또 이 부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범위를 지정하고 눌러준다. 그리고 한 칸이 건너뛰어서 요 부분이 또 어떻게 됐어요? 병합이 됐죠. 이 부분도 병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입력하면서 병합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세 칸도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칸도 여러분들 범위를 지정을 해서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입력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병합을 하고 나면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어디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에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 어디요? 요 테두리. 요 테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셀 서식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 부분 X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모양이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홈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선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돼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고 네, 여기서 요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모양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대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렬이나 입력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열너비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제목에 여기 보시게 되면 도형 육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인기 도서 관리 대장이라고 쓰라 그랬죠. 그래서 도형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삽입에 가면은 요 도형 있죠. 여기 가서 육각형. 요 육각형의 도형을 요 A로 넘어가면 안 돼요. B에 있는 중간서부터 요 C에 요거 3행에 있는 중간까지 요렇게 지열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우리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형 채우기가 있잖아요. 여기 가서 무슨 색깔로 바꿔주시냐면 표준색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아까 어떤 거 넣어주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자는 요 도형 효과 가서 넣어주시면 돼요. 요 도형 효과에 들어가 주셔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요거예요. 그죠? 오프셋 오른쪽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굴림으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4. 그 다음에 검정 색깔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검정에 그 다음에 굵게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정렬을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인기 도서 관리 대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크기가 안 맞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열너비를 조절해서 요 도형의 크기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 도형 작업에서는 그림자를 빼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자 빠지지 않게끔 꼭 문제를 확인하고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죠. 결제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 확인, 사원, 대리, 라고 나와 있는 요 결제란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칸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에 두 줄이에요. 그죠?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서 아무 내용이 없는 곳, 여기 위에도 내용이 없어야 되고 왼쪽에도 내용이 없어야 되는 곳. 그래서 이쪽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네 칸에 두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로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이 부분의 아래쪽을 선택을 하면 이 부분과 요 행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좀 진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경계선을 반 정도 줄여주시면 되고 여기는 결제라니까 이렇게 좀 넓어야 되잖아요. 여기 아래쪽이. 그래서 여기는 아래에다 갖다 놓고 좀 넓혀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을 병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확인, Alt, 엔터 눌러서 인을 적어주시면 되고 사원, 대리, 그 다음에 과장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림으로 어떻게 해요? 요 결제란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붙이게 하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어요. 이 원본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복사를 하실 때는 컨트롤 C를 눌러줘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클릭을 하시고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에 가면 요 붙여넣기라는 거 있죠? 이 중에서 그림 요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원본은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선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디서 지우시냐면 여기 홈에 보면 요 지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사부터 J4예요. B사부터 J4 그리고 또 어디 부분 G14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요 부분 그 다음에 I14 이 부분은 뭐로 바꿔주래요? 주황으로 색깔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면 요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서 표준색에 있는 무슨 색깔로? 주황으로. 요 주황색으로 꼭 칠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가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요 유효성 검사를 못하면 함수 문제를 못 풀 거고 요 셀 서식이라는 거를 원을 안 넣어주면 차트를 만들 때 원이 또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 도서 가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함수 문제 풀 때 또 이름을 정의를 한 거를 이용해서 함수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또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세 개는 하셔야 된다. 지금 어디 요 H14셀 여기죠. 요 H14셀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여기다 유효성 검사를 하래요. 여기 뭐가 나오게? 도서 코드가 나오게끔. 더 데이터에 가면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어디를 목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원본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B5부터 B10이에요. 문제에서 B5부터 B12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지금 우리는 어떤 거요? HD 62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어디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원을 붙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또 보여주고 있죠. 숫자 뒤라 그랬습니다. 숫자. 그래서 어디를 G5부터 G12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셀 서식 나타나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요 표시 형식 가주시게 되면 요 사용자 지정 나오잖아요. 숫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샵 쉼표 샵샵 0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부분에 가서 요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왔고 여러분들이 요 셀 서식을 넣고 나면 요 정렬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가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어디 정렬을 오른쪽 정렬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름 정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G5부터 G12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정의를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죠. 요쪽에 있는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름 상자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요? 도서 가격이라고 써주시고 글씨가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다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작업이 완성이 되면 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함수 문제는 나중에 차트까지 다 만들고 와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작업 3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 조건부 서식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식을 이용해서 도서 가격이 얼마 이상이 15,000원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상이라는 기호는 요거죠. 그리고 15,000원. 그 15,000원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 부분을? 도서 가격이 있는 부분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부분을 하셔야 되냐면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도서 가격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도 같은 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규칙. 여기 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나오죠? 이쪽에다 클릭을 하고 뭐가?
도서 가격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요 도서 가격이 얘도 비교를 하고 요 밑에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요, 지육, 지칠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뭐를 F4를 두 번을 꼭 눌러서 열은 고정, 행은 바뀌는 걸로 여러분들이 열 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얼마다? 15,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정. 열을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만 해야 되는 거고요. 행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비교했다, 요거 비교했다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어디로? 서식에 들어가셔서 파랑 굵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랑 굵게, 파랑 굵게예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1,500원이 아니 15,000원이 넘어가는 금액에만 이렇게 파란 줄이 전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진행을 하시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2작업을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필터맨 서식에 나왔는데 제일 작업 시트. 요 제일 작업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B4부터 H12,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죠? 제2작업. 여기에요. 제2작업 어디에다가? B2라고 했습니다. B2에다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오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먼저 모두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모두로 하라고 나왔는데 이거 하시기 전에 열너비를 먼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열너비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열너비가 좀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모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꼭 해갖고 와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조건을 지금 보시게 되면 도서 코드가 뭘로? 도서 코드라고 하는 게 필드명이고 2로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2로 시작한다 그러는 거는 이 별이에요. 만약에 2로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별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별,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2, 그 다음에 별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 꼭 알고 계세요. 2로 시작, 2로 끝난다, 2를 포함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고 나는 end예요, or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or이에요. or은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 이북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필드명이죠. 1,000원 이상인. 그죠? 요거. 그리고 끝에 보면은 그 자료의 도서 코드, 지은이 도서 가격, 이북 가격 단위원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B14에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클릭하고 필드명을 복사해서 갖고 와도 되지만 저희는 는을 이용해서 요 도서 코드 엔터 눌러주시면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북 가격 엔터 눌러주시면 그대로 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2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나가 되겠죠. 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나니까 같은 줄에다 쓰면 안 되고 요 아래줄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이상 얼마? 10,000원. 동그라미가 틀렸나 안 틀렸나 확인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조건을 입력한 거는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안 하셔도 되고 정렬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쵸?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이북 가격 단위원이 10,000원 이상인.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도서 코드가 2로 시작하면서 이북 가격 단위원이 10,000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요거 우리가 end인지 or인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잘 적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요 필드명까지 다 범위를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요 고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미리 다른 장소에 복사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목록 범위는 이미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그죠? 조건 범위는 어디다? 이 부분이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B18.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필터링이 되면은 2로 시작하는 게 다 나왔나 우선 확인해 보세요. 여기 2로 시작하는 게 나왔고 얘 두 개는 2로 시작하는 게 아닌데 나왔다 라고 하면 뭐를 봐야 돼요? 2부 가격이 10,000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아까 뭐뭐뭐만 나오라 도서 코드 나와야 되고 도서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분류도 필요가 없었고 지은이 있어야 되고 출간일이 또 필요가 없네요. 도서 가격 이북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 도서 코드 있어야 되죠. 지은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 가격 있어야 되고 이북 가격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셀을 왼쪽으로 밀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되온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고고 필터의 결과 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페어 스타일 보통 6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채우기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 거를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요 표서식 가서 어떤 거 보통 6번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채우기 없음을 했으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 홈에 가면은 이쪽에 표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중간이 여러분들 뭐예요? 보통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 머리글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머리글행 그 다음에 여기 줄무늬행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체크 이미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제2작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2작업의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엔드 조건인지 아니면 OR 조건인지 이거를 잘 확인해야 되고 엔드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로 끝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OR은 뭘로 끝난다? 뭐뭐 이거나로 끝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OR은 뭐다? 뭐뭐 이거나.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OR은 다른 행, AND는 같은 행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기 2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에 표현법, 2로 끝난다, 2를 포함한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3작업으로 가볼게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에 있는 요 내용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는 B사부터 어디까지예요? H12까지예요. 그죠? 이 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이 범위는 이미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표 범위는 나와 있고요. 여기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이죠. 기존이 어디? 제3작업에 어디다? B2다. 여기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 제3작업. 요 제3작업에 어디다? B2 셀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게 출간일이 뭐예요? 행. 얘가 분류가 열. 그리고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격의 평균이 갑이라 그랬죠. 이 부분이 뭐다? 행이다. 시험지 받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행. 얘는 뭐다? 열. 행열. 얘는 뭐다? 갑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어떤 순서대로 행열, 갑 순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출간일을 여기 있는 이 출간일을 그대로 행에다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고요. 갖다 놓고 나면 행 레이블의 이름을 뭐라고 써주면 돼요? 출간일이라고 글씨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열. 그리고 요 열 레이블을 뭐라고 바꿔준다? 분류라고 바꿔준다. 나중에 바꿔야지 하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명의 개수 요 값에다가 갖다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서 가격의 평균이죠? 요 도서 가격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도서 가격에 우리는 평균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합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면 이쪽에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뒤에 이름이 그대로 도서 가격이죠? 그럼 쓸 게 없으니까 여기다 뭐 단위 원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그대로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볼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1번은 이제 다 된 거예요. 2번에 보면 출간일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룹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룹하냐?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연도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고 연도로 나와 있는데요. 된 거 아닌가요? 안 됐어요.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월, 분기, 연이 다 선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연만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연만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를 정렬하래요. 여기는 요 분류를 어떻게 요 문제를 봐야 되겠죠. 인문이 먼저 왔고 예술이 왔고 그 다음에 시하고 에세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림으로 인문, 예술, 시, 에세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은 별별, 그리고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 가서 바꿔야 돼요? 피벗 테이블 어디 가서 바꿔야 된다? 옵션에 가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옵션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 아무데나 빈 셀에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해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여기 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하고, 빈 셀에다가는 별을 몇 개 넣으래요? 2개. 그리고 요 행의 총합계를 요거 지우라고 하는 거는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면 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체크를 없애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이 없어져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숫자에다가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요 별별별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냐면 천단의 기호도 넣어주시고 정렬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어디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고 홈에서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디 부분? 여기 밑에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합계, 숫자 나와 있는 거 다 맞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놔 주시고 이제 제사 작업에 있는 요 차트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1작업으로 들어가 주셔서 범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트의 범위는 여러분들 어떤 거 보고 결정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가로축 있죠. 요 가로축에 있는 요 내용과 요 범례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HD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서 코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북 가격하고 요 이북 가격하고 도서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도서 코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우리가 차트는 삽입에 있죠. 삽입에 가서 요 묶은 세로 막대요. 요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요 첫 번째 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2, 4, 6, 8개가 나와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데이터가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누르면 여기 차트 필터가 이렇게 있죠. 요 깔때기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HD 622는 있고 522 있고 523 EP 얘는 없어요. 그죠? 빼주고 그 다음에 HA 523도 없네요. 422 211 211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113 있어야 되고 921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꺼버렸네. HD 있고 52 있어야 되고요. EP 필요 없고요. 그 다음 523 있어야 되고 422 있어야 되고 요거 EJ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AD 그 다음에 AS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동하기 전에
이 부분의 데이터가 맞는지 보셔야 돼.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8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차트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는 6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를 빼야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요 차트 필터를 이용해서 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요 끝부분에 차트 이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어디로? 새 시트. 네, 이름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제4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여기가 맨 앞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이 맨 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동 안 하시면 안 하게 되니까요. 꼭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을 다 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다 풀어진 거고, 이제 4번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에는 지금 뭐를 하라 그랬냐면, 차트 디자인을, 우리 요거 차트 디자인을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요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몇 번으로요? 여기 3번. 3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몇 번? 요 1번으로 수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요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했잖아요. 이 차트 디자인 여기에서 레이아웃과 요 스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은 여기에요. 영역에 들어가서 글꼴을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굴림의 11 바꾸라고 했죠. 이건 당연히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홈이죠. 여기 가서 굴림의 크기는 얼마다? 11로 바꿔주시면 글자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우리 어디 가서 요 서식에 가서 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질감 나오죠? 요거 뭐로 바꿔요? 파랑 박엽지. 요걸로 바꿔주시고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요 끝이 차트 영역,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도형 채우기를 뭘로 바꿔요?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제목 서식. 제목이라고 하는 건 요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요 모양이 나와야 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뭐로 바꿔주래요? 홈에 들어가서 굴림 굵게 20 바꿔줘야 되고 여기 보면은 채우기의 흰색 배경 1이랑 테두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형 채우기랑 도형 윤곽선에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줘라? 검정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테두리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굴림은 되어 있고 굵게 그리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2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인문 및 예술 분야 도서 가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제목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에 가면 도서 가격. 이 7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7번을 잘 해주셔야 이 출력 결과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똑같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 파란색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근데 만약에 도서 가격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잘 보이는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서 가격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도서 가격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 이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바꿔지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계열을 참조하여 표식. 표식이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꺾은 선에 있는 게 요게 표식이 되는 겁니다. 요 네모 크기 10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죠. 요 채우기. 그럼 표식이 뜨잖아요. 요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무슨 모양으로 네모의 크기가 얼마로 바꿔져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요 채우기, 또 요 표식이라고 나와 있고 요 기본 제공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레이블 값을 넣어주라 그랬는데 지금 레이블 값이 요 HW라고 나와 있는 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다가 요 17,000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면 다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더하기에 들어가서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눌렀는데 이렇게 여기 오른쪽이 안 나타나고 자꾸 엉뚱한 게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선들이 눈금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금선 위에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대시 종류죠? 요 대시 종류에 들어가서 얘가 바로 뭐다? 파선이다. 더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색깔을 굳이 이게 기본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검정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축을 바꾸라 그랬어요. 축. 요 축은 여러분들이 두 번을 다 봐야 돼. 요 기본 축도 보셔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보조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축은 동일하네요. 그럼 놔두시면 되고, 보조축을 보니까 보조축이 0원이고 그 다음에 3,000원으로 커졌어요. 그럼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최소값, 최대값, 기본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눌러져 있어야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축서식은 나와 있는데 얘가 선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이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3,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 원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부터 여기 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이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가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쪽에 원본의 연결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원본의 제1작업에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 안 나왔다. 그럼 1작업에서 안 했을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셀 서식을 넣은 게 틀렸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 질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례명을 바꾸래요. 법례는 어떤 게 법례명이에요? 이게 법례명이죠?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법례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 나와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얘를 선택을 하고 바로 편집 들어가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2 빼기 북, 이북, 그 다음에 가격, 단위, 땡땡, 원이라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 넣어야 되겠죠? 요거는 삽입에 가서 우리 여기 도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거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바꿔주시면 되고, 우리가 홈에 들어가서 정렬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이 잘 맞나 확인해 주시고 최고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바깥쪽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쪽 부분도 이렇게 눈금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네 군데를 여러분들이 눌러서 요 서식에 가면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누르고 검정, 요 부분도 한번 누르고, 요 검정색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가서 이걸 눌러 주셔야 되겠죠. 또 숫자를 누르세요. 숫자. 그리고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가 너무 얇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감점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출력 결과하고 똑같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열 겹치기를 0, 그리고 간격 너비를 75%를 해주시면 돼요. 0에 75%를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제일 작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뭐 구하면 돼요? 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은 추주하고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서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 도서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는 요 도서 코드 있죠? 요 마지막 글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걔가 1이 나오면 이렇게 가고 2가 나오면 이렇게 가고 3이 나오면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가 나온 이유는 도서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나온 거고 추주는 1이 나왔을 때 여기로 가고 2가 나왔을 때 여기로 가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추주로 가주세요. 우리 여기에다가 추주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검색을 할 때는 여러분들 영어 단어 몇 글자? 3글자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더 추주 나왔죠?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요 인덱스 넘버가 숫자가 나왔을 때 요 숫자가 1이 나오면 요 밸류 1번으로 가고 2가 나오면 밸류 2번으로 가고 3이 나오면 밸류 3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의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숫자. 그 숫자도 1부터 254만 돼요. 1부터 254라고 하는 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 하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서 코드에 있는 마지막 한 글자. 그래서 걔가 마지막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 도서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뭐라고 가야 돼요? 마음의 숲 띄어쓰기도 보셔야 됩니다. 2가 나오면 웨일 북 3이 나오면 뭐예요? 블랙 PC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칸칸 넘어가는 거는 탭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칸칸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장점이 큰 따옴표를 우리가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함수 마법사가 알아서 나오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로로 써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큰 따옴표 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할인 가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요 할인 가격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 잠깐 이렇게 보면 요 할인 가격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도서 가격 조금만 올려볼게요. 얘는 도서 가격에다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도서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다 얼마를 곱하래요? 0.75를 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한 결과값을 내림하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자릿수를 따질 때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 볼 필요 없어요. 뒤에 있는 숫자에 0이 땡 처리가 된 게 지금 2개죠? 그럼 0 땡 처리가 2개 된 거고 1의 자리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수잖아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라운드 다운 요거를 구한 결과를 마이너스 2자리까지 내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주셔서 요 넘버 디지트라고 하는 자릿수잖아요. 요 자릿수를 이미 얼마로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 얘를 그냥 마이너스 2라고 먼저 적어주세요. 그리고 요 넘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도서 가격에다가 곱하기 얼마라 그랬죠? 0.75를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서 가격에다가 요 도서 가격이라고 하는 지오 셀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다? 0.75다. 요 구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로 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릴 게 없으니까 땡땡 00이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답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각각 답이 나옵니다. 요 나온 결과값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로 해주셔도 되고 그 부분은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요 2020년 출판 도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여기 보면 해당일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는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유는 이거 되는 거고 이전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이고 이전이라고 하는 거 뭐다? 이하가 된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count if 선택을 해주시고 요 범위는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출간 1이야. 이 부분이고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죠. 요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따옴표 하고 어떻게 해요?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다. 2020년 그쵸? 1월 1일 그 형식에 맞게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어떤 형식?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요 데이터가 입력되어는 요 형식대로 날짜를 그대로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3일이 나왔어요. 그죠? 2020년 1월 1일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가 맞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건을 붙여야 돼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붙여준다? 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건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4번 문제는 이북 가격의 중간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중간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북 가격 이 중간값 구하는 함수가 지금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최대값 구해주는 함수가 맥스라는 거 아시죠? 요 최대값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수 민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게 민이잖아요. 요 메디안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 범위 안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맥스, 민, 메디안 똑같다라고 보면 되죠.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 메디안은 뭐예요? 중간값이에요. 근데 요 메디안으로 구한 결과를 반올림하래요.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려주는 거죠. 자릿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땡처리 2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라운드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릿수를 먼저 적어요. 여러분들 라운드 다운 뭐 트랜스 뭐 이런 함수가 나오면 자릿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넘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면 돼요? 메디안이 들어가면 돼요. 이 메디안을 직접 쓰셔도 되고 저는 직접 쓰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서를 어디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에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죠? 이쪽에 여기 눌러서 메디안이 없어요. 함수 추가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메디안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나오죠. 메디안이 나오면 어디 부분? 이 북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면 알아서 이렇게 중간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3이 올림수가 안 되니까 9,7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은 얼마가 나온다? 9,7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 B형에서는 여러분들 기본 함수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메디안이 여기 나왔고 여기 또 맥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형의 난이도가 되게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맥스가 나왔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더 직접 써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저는 몰라요. 함수 마법사 이용할래요 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맥스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직접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맥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부분? 도서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범위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번. 6번은 맨날 나온다라고 하는 vlookup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14셀 여기 H14셀이라고 하는 건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이죠. 여기에서 도서 코드에 대한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도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vlookup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요 검색할 값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똑같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뭐를 입력을 해야 된다?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표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도서 코드에 대한 뭐다? 도서 가격이다.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도서 가격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6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열번호는 6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클릭을 하고 6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봐서 답이 바뀌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잘 바뀐다라고 하면 원래 선택되어 있던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되셨으면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안쪽 있죠. 이쪽 안쪽 부분을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진행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이 부분도 진하게 좀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2작업, 3작업, 네, 4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김쌤의 컴퓨터 자격증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